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오겠지. 네, 시간이 아까우니까 미적분 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랑 이제 그 필기할 개념 노트를 좀 꺼내시면 개념 정리를 하면서 미적분 파트를 정리하시죠. 잠깐만요. 자, 오늘 뭐 이제 다시 정리하는 그런 수업이니까 꼼꼼하게 필요한 모든 파트들을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필요한 거 필기 잘 하시고 알겠죠? 필기 하신 다음에 그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미적분 1이죠. 미적분 1이라는 파트인데 이게 대수 파트 같은 경우는 그 1단원이 이제 지수론구 파트, 2단원이 삼가함수, 3단원이 수열이었는데 이게 단원마다 연계성은 없죠 사실은. 왜냐면 지수론구 함수를 알든 모르든 삼가함수는 새로운 과정일 것이고 수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좀 연결성이 없는 세 가지 단원들을 모아놓은 게 대수라면 미적분은 한 단원이라고 보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파트, 함수가 많이 나오죠. 함수의 극한 이란 파트를 배울 것이고 두 번째 미분법을 배웁니다. 큰 개요가 이래요. 세 번째 적분법을 배우게 되는데 얘는 어찌 보면은 이게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한 덩어리. 그래서 극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미흡하면 미분이 잘 이해되진 않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이 강한 그 파트다 보니까 알겠죠? 이 극한에서 배워야 될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가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그쪽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또 거기서 질문해야 돼요. 여기는 뭔가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쌤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모르면 적분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얘는 이제 연계가 짙은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한 덩어리다 보시면 되고 이 큰 세 가지 파트를 정리하면 끝나는 건데 보통 미적분을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함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미적분을 어려워하는 핵심 포인트는 얘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이 얘와 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분 쪽에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후반부가 그래프가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추론도 다양하게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 수능을 보시면 킬러나 준킬러 파트의 문제도 다 여기서 배치되기 때문에 이쪽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어찌 보면 여러분 수능까지도 이제 좀 케어가 잘 되느냐를 좀 결정해주는 큰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미적분을 얼마나 잘하냐가 나중에 수능 수학에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좀 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2학기 때 파트는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 왜냐면 대수 파트는 이번 1학기를 거치면서 조금 많이 어렵거나 그런 친구들도 이제 3학년 돼서 다시 좀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다시 하면 금방 뭔가 케어가 되는데 미적분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정리 때부터 좀 꼼꼼하게 잘 따라올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단원이죠. 이 함수의 극한 이라는 파트를 배우게 될 건데 원래 모든 이 수업이 첫 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는 또 개념이 강한 파트다 보니까 첫 수업에서 아마 개념의 거의 70%가 다 설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스토리를 쫙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좀 개요를 좀 얘기해 드리면 이 함수의 극한 안에 소단원을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있고 작은 2단원이 함수의 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의 연속 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 또 구성을 들어가 보면요. 이 그래프에서 극한을 다루는 방법, 식에서 극한을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연속을 따지는 방법, 식에서 연속을 따지는 방법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과 순서가 있죠. 그래서 쌤이 개념 정리할 때는 순서를 이렇게 해드려요. 이 극한에서의 그래프와 연속에서의 그래프를 한 번에 쌤이 1단원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그래프 얘기는 오늘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개념은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이 전반적인 극한 얘기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이 이제 식에서의 극한, 3단원이 식에서 연속. 그러면 이제 1단원이 끝나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쌤의 구성은 그래프에서 극한과 연속을 어떻게 따지느냐. 요거에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는 이 극한이란 말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이 극한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그 부호가 나오기 전 크기만을 비교할 때 알겠죠? 이 극한의 개념은 크기 비교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존재하죠. 0이라는 수가.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
마이너스 빼고 일단 알겠죠? 절대값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크기 기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뭐 1, 2, 뭐 1.1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실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yor라 큰 수. 예를 들면 이게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수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알겠죠? 이 극한의 개념이 알겠죠? 그럼 이제 옛날 수학자들이 이제 뭐 서로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이 세상에서 그 실수를 다루고 있지만 가장 큰 수가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 수학자가 야 가장 큰 수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렇게 무한대라고 기호로 정하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수는 있을 거야. 그거를 무한대라 치자. 라고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런 기호를 하나 만들면 연구를 할 거야. 토론을 할 거야. 그렇죠? 토론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무한대에다 1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네? 아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무한대라는 거 어떻게 써먹느냐? 이걸 개념적인 수로 정해버린 거예요. 개념적인 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수라는 크기가 있는 숫자가 있을 것이고 알겠죠? 이 실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yor라 큰 수가 있긴 할 텐데 그 수가 유일하진 않는 거죠. 왜? 걔한테 1 더해보면 더 커질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친듯이 큰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기호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야 무한대라는 숫자가 있다 치자. 얘는 실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yor라 큰 수인데 이거는 yor라 크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때 얘를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무한대라고 부르는데 얘는 개념적인 수야. 이 개념적인 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무한대가 단순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을 보면 돼. yor라 큰 수 더하기 yor라 큰 수는 yor라 커 이런 느낌인 거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요? 어떻게 됐어요? yor라 크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건 사실 몰라요. 왜? 얘 둘의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따져봐야 합니다. 알겠죠?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요? 얘도 몰라요. 왜? 나눗셈 또한 둘의 관계가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걸 따져봐야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바로 파악하기 힘들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무한대라는 개념적인 수부터 이 이야기가 출발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뭘 만들어낸 거냐면 야 세상에 yor라 큰 수 존재하면 yor라 작은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yor라 작은 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수열을 배웠으니까 수열을 얘기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2로 가면 수열을 그렇게 배우는데 n분의 1이라는 이 수가 있다 칩시다. 내가 얘를 나열해 볼게요. 그러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 가서요. 10에 1억 승분의 1 쌤이 아는 큰 수가 이런 거니까 저 뒤로 가면 거의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수가 존재하긴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무한대분의 1 같은 게 있다 가정하면 얘는 0이야 0은 아니야. 0은 아니죠. 근데 거의 0이잖아. 이해됐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지금 교육과정에서 사실 그 용어를 삭제하긴 했는데 이 이전 교육과정에서 얘를 무한수라 불렀어요. 지금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런 작은 수가 있어라고 가르치는데 알겠죠? 쌤이 이제 설명할 때는 요 단어를 쓰긴 해요. 왜냐면 이 단어가 없으면 이 이야기하기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수라는 개념을 좀 쌤이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예전 교육과정의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무한대가 있다면 얘 역수치야. 무한수라는 아주 작은 수가 존재하긴 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yor라 작은 수인 거지. 근데 0은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0보다는 무한수가 조금 클 것이고요. 무한수랑 실수랑 비교하면 얘가 yor라 크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무한수랑 아주 작은 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게 극한이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점의 크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우리가 점을 이렇게 딱 찍지만 실제 점은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yor라 작을 거니까. 그 yor라 작은 그걸 무한수로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값이 무한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걸 우리가 결과로 쓸 때는요 0이 없어요. 왜냐면 거의 없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극한에 대한 개념을 잘 잡는 친구들은 이게 봐봐 0이라고 써있는 결과치를 봤을 때 이게 진짜 0인지 아주 작은 무한수의 0인지를 구분을 정확히 해내는 게 극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진짜 0이라면 무한대랑 곱하면 얼마 되겠어? 이 0이 되겠죠.
그잖아. 얘가 진짜 0이니까 몰법하는 0이겠죠. 근데 만약에 무한소에서 출발한 0이랑 무한대를 곱했어. 이건 사실 뭐가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뒤에 공부를 하면 어떤 결과치를 뽑아낼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짜 0과 아주 작은 크기를 존재하는 무한소의 존재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극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를 다룰 때 그 크기만을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0이 있고요. 요라 작은 값의 무한수가 있고 이건 엄청 작은 값이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룬 실수가 있고요. 실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무한대라는 개념의 숫자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요거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알겠죠? 거기에 이제 쌤이 오늘은 첫 번째 이 극한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그래프에서, 그죠? 그래프에서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제 출발할 건데, 알겠죠? 오케이? 그럼 그래프에서의 극한과 연속을 따지기 위해서 첫 번째 배우는 이야기는요, 요 이야기입니다. 리미트, 제도 쓸게요. LIM x가 a 할 때 fx. 자, 지금 그래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용 정리를 위해서 하나씩 명칭을 적어드릴게요. 극한 값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극한값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표기는 이렇게 해요. 리미트 LIM 리미트라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밑에 변수를 쓸 거고 x가 a로 할 때 여기 함수를 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얘가 변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혹은 x가 a 바로 옆에 있을 때 그때 fx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여기 있는 말을 쌤으로 들어가 주면 봐봐. 첫 번째 x는 a가 아니라는 얘기. 그러면 무슨 뜻이냐?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말로 리미트 쓰는 건데 x가 a 바로 옆에 있을 때 fx 값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럼 fx 값이라는 건 우리가 함수 값이니까 그래프를 이야기하면요 y좌, 다시 말하면 점의 높이를 얘기하고, 이걸 구하는 의미가 저런 표기법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잘 봐봐. 무슨 이야기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일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1, 3, 1, 여기를 4, 2, 4. y는 fx가 이런 성분이야. 이런 그림이야. 여러분 최대값 얼마죠? 이 함수의 최대값 4. x가 1일 때 최대값 4. 최소값 얼마죠? 최소값 얼마죠? 2. x가 3일 때 최소값이 이렇게 보는 거 맞죠? 우리가 함수값이라는 건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높이 보는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자, 이제 제도를 함수 들어볼게요. 어떤 함수가 준영아 여기 보면 돼. 그냥 y x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잡을게. 여기 x가 1, 여기가 3이라 쳐볼게요. 오케이? 자, f1은 얼마죠? 3이죠. 요거는 우리가 이름으로 뭐라 쓰냐면 요거는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함수값. 알겠습니까? x에 1을 대입한 그 위치에 점의 높이 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1을 여기 그대로 대입한 요 점 높이 보는 거죠. 이렇게. 3. 됐어요? 자, 저는 극한값의 표현은 이런 식이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구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1이라는 게 아니라 1 바로 옆에 있다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 옆이라는 건 무한소만큼 옆인 거예요. 그럼 봐. x에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1 바로 무한소 요라 작은 옆을 대입하는 건데 이게 왼쪽 옆인지 오른쪽 옆인지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를 한 방에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어디를 보느냐? 봐봐.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1보다 플러스만큼 율라 조금 오른쪽을 대입하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
3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죠. 그러면 쌤 3보다 율라 조금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3 플러스 옛날에는 여기에 무한소라고 적었어요. 오케이?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만 써요 그냥. 알겠죠? 여기가 무한소라는 어떤 크기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1 플러스를 대입하면 3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랬습니까? 3보다 위에 있으니까 높이 보는 거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요? 1보다 율라 조금 왼쪽으로 보는 거잖아.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아래에 있잖아. 알겠습니까? 요거를 3 마이너스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여기에 무한소라고 적었다고. 이해되겠어? 요즘엔 표기가 바뀌어서 안 쓸 뿐인 거야. 근데 여기 숫자가 없는 게 아니야. 율라 작은 무한소가 들어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때 우리가 계산 결과를 따질 때는 생각해봐. 3에다가 무한소를 더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쓸 때는요 3이라고 씁니다. 이해됐어요? 3 마이너스 마찬가지야. 결과를 쓸 때는 3이라고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3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3으로 나왔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럼 나중에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에다가 가우스를 넣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가우스 결과 기억나요? 옛날에 배워서 팁을 하나 정리해드릴게요. x의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가우스 논리 있죠? 정리하는 김에 소수 부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x의 정수 부분의 정의가 뭐였죠? 수직선이 있을 때 두 정수 사이에 x가 껴있으면 작은 쪽의 정수를 x의 정수 부분이라 부르고요. 얘를 기호로 가우스 x 라고 썼었죠. 기억납니까? 이거 아마 365 배울 때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여기에 가라고 이제 교과서적 표현이 이래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표현을 쓰죠. 오케이? 그리고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해? 여기서의 거리. 요게 소수 부분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정수 부분은 쌤이 그 필기해 드릴 때에는 찾아라 라고 표현을 해요. 소수 부분은 계산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왜? 소수 부분은 그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게 소수 부분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 개념만 살짝 잡고 이야기를 이어볼게요. 봐봐. 무슨 말이냐면 봐봐. 가우스 2.5 간단한 거 합시다. 이 얼마야? 2죠 2. 그죠? 왜? 2와 3 사이에 껴있으니까. 작은 쪽의 정수야. 가우스 마이너스 2.5는요? 마이너스 3. 그렇죠. 왜냐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껴있으니 작은 쪽 정수.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죠? 오케이? 그러면 방금 배웠던 2 플러스 가우스 얼마 됐어요? 2가 되겠죠. 왜 이거 2.00000001보다 이거 작은 게 더해진 거야. 그치? 가우스 2 마이너스는 이 어떻게 되겠어? 2에서 욜라 작은 값을 뺐잖아. 그러면 1.99999 되지 않을까? 네 말부터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놈의 가우스는 얼마다? 1이면 이랬어요? 즉 봐봐. 요런 걸 꼭 질문해요. 왜냐면 봐봐. 우리가 2 플러스도 결과를 2로 쓰고 2 마이너스도 결과를 2를 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가우스나 이런 값을 넣어버리면 그 작은 무한소 때문에 결과가 바뀌어버리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무한소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봐봐. 요런 게 지금 우리가 가우스에 넣지 않고 단순한 fx에 대한 극한만 얘기한다면 얘는 3 플러스고 3 마이너스지만 뭐 결과적으로 둘 다 3이기 때문에 알겠죠? 얘는 이제 둘 다 3으로 갔다. 즉 얘의 극한값은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우스가 넣어버리면 상황이 좀 틀려지긴 하겠죠. 알겠습니까? 해서 이쪽 파트는 가우스를 잘 건드려요. 왜? 그 작은 무한소가 영향을 받으니까. 알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요 극한값에 대한 의미만 파악하는 거니까 우리가 봐. 림텍스 A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요거를 극한값이라 부르는데 알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몇 가지? 두 가지라고.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 두 가지인 거지. 알겠죠? 그러면 1 플러스일 때의 값과 1 마이너스일 때 값을 구해서 이렇게 거의 같으면 우린 존재한다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한값 존재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선생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예를 들면 봐봐. 오늘은 그래프 위주의 얘기를 할 거니까 그림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됐어.
이제 다양한 그림을 주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빵꾸 뚫려서 내려오다 올라갈까? 빵꾸 뚫려서 이렇게 올라갔어. x는 3 이쯤 합시다. y x. 자 여기는 봐봐. 이 빵꾸의 역할은요. 점 하나만 빠진 거야. 알겠죠? 많은 점이 빠진 게 아니면 점 한 개만 뺀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는 f3. 요거는 한글로 함수 값입니다. 알겠죠? 함수 값 있어 없어요? 없죠.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3일 때 점은 없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근데 질문을 리미트 x가 3으로 할 때 fx를 구해야지 않았어. 오케이? 그럼 얘는 함수 값이 아니라 극한 값이죠? 3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3 플러스나 3 마이너스를 대입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할 때 fx와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할 때 fx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3 플러스로 할 때 어때? 점이 있어요. 여기는 3일 때 점 하나 빠진 거니까 3보다 조금 오른쪽을 대입해버리면 2보다 위야 아래야? 위니까 뭐로 써야 돼? 2 플러스. 그죠? 3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요 3보다 율로 쪽 왼쪽이니까 2 마이너스. 그죠? 결과 처리할 때는 2라고 쓰면 되겠죠. 이 무한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얘는 존재하는 거죠. 극한값은 2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그림을 쓰는 그려드리면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림이 봐봐. 여기 빵꾸 뚫려 있고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 높이는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림이 여기에는 끊겨 있는 거죠. 끊어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F3은 얼마야? 함수값? 1이죠. 그죠? 자, 극한값 구해볼게요, 이번에. 자, 3 플러스를 대입한 건 얼마야? 2 플러스. 결과 처리할 때 2. 그죠? 3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요? 여기 걸리잖아. 얼마야? 1 마이너스죠. 결과로는 1. 확인되겠습니까? 오케이? 두 값이 다르죠. 이럴 때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결국 극한값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무한소라는 존재를 대입할 수 있느냐가 개념일 것이고 알겠죠? 거기에 이제 확인하는 방식은 이런 거죠. 자, 얘가 존재한다라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두 값이 같은지를 묻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이 오른쪽 옆을 대입한 값을 우극한 값이라 부르고요. 왼쪽을 대입한 값을 좌극한 값이라 부릅니다. 결국 극한값 존재를 확인하려면 두 개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우극한과 좌극한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탁탁 대입해서 두 값이 거의 같아 존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두 값이 이렇게 완전 달라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요걸 따지는 게 극한값 존재를 따지는 이야기다. 알겠죠? 그림에서 따지는 방식인 거죠. 결국 극한값 존재를 확인하려면 두 개의 값을 대입해서 알겠죠? 그 값을 무한소만큼 옆에 있는 좌표를 대입해서 그 높이를 비교하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극한값 존재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속과 불연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연속이라는 건 그냥 이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가 이어져 있는 그래프. 알겠죠? 불연속이라는 건요? 끊어진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연속이 당연한 거야? 불연속이 당연한 거야? 연속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함수는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공부하면 되냐? 불연속만 공부하면 돼. 알겠죠? 불연속이 나오는 포인트만 공부하면 나머지 연속인 거 어차피. 알겠죠? 그러면 불연속이 나오는 포인트 불연속 가능 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불연속이 나오는 함수 뭐 있을까요? 뭐라고? 무리함수는 연속입니다. 무리함수는 연속. 유리함수 맞습니다. 유리함수. 언제 불연속이냐? 분모가
0 되는 x값에서 분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y는 x분의 1 있어. 그림을 일단 볼게요. 요거 그림 기억나시죠? x축과 y축이 있으면 그림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요런 생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그죠? 함수가 연결되어 있다가 x는 0에서 끊어져 있죠. 0에서 이렇게 연결 안 돼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x는 0에서 분수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이유는 이래요. 여기 x에 0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 점이 없을 거 아니야.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정해진 함수가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가우스 함수. 우리가 가우스 함수는 그래프를 따로 배우진 않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우스 안이 여기 안이 정수가 되는 x에서 보통 불연속이 나옵니다. 요건 나중에 그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왜 저럴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시긴 할 거야.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 탄젠트 함수. 탄젠트가 점근선 있잖아. 그럼 2분의 8 할 때 연결 안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뭐 미적분에서 질문되진 않기 때문에 알겠죠? 탄젠트도 불연속 함수 중에 하나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불연속 가능 지점만 우리는 공부하면 되는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불연속이 특이한 거니까 여기를 자꾸 파헤치는 거야. 그럼 이제 불연속 가능 지점에 이런 놈들이 왜 불연속이 되냐? 불연속이 만들어지는 이유로 들어가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교과서에 명시된 불연속이 나오는 이유는 딱 세 가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불연속이 나오는 이유는 이래요.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끊겨 있는 거예요. 끊겨 있죠? 불연속이잖아. 그림을 보면 불연속은 바로 보이죠. 그림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렇죠? 얘가 이제 불연속인데 여기를 x는 a다 쳐볼게요. x는 a. 여기가 점점점 y는 x입니다. 점점됐어요. 자, 이런 그림 상태를 보고 야 여기는 왜 불연속이야?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을 이렇게 해야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요거 한글로 뭐라 부르지? 요거 뭐라 불러? 요거 뭐라 부르냐고? 극한값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함수를 보고 야 x가 a에서 왜 불연속이야? 라고 하면요 다른 대답하면 안 돼. 선생님 극한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연속이죠. 오케이? 이거 극한 존재하는 알겠죠? 좌극한은 높이가 여기 있고 우극한은 여기 있잖아. 그렇죠? 여기 높이가 완전 다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면 불연속.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반문. 선생님 극한값 존재하면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이 어디지? 극한값 존재하면 연속이야? 네.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프가 봐봐 이런 게 있어요. y fx 여기 a.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불연속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함수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점이 한 개 빠졌으니까. 그렇죠? 얘는 왜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FA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해됐어요? 요건 여러분 뭐라 표현하냐?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연속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이제 극한값은 있어요. 극한값은 이 우극한 작은 여기 있을 거니까. 그죠? 함수값만 빠진 거잖아. 불연속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 존재하면 연속이야? 네. 아니죠. 왜냐면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봐봐. 극한값 여기서 나올 거고요. 함수값 여기 있잖아. 그죠? 얘는 왜 불연속이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어때서? 다르면 불연속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 교과서에 명시된 불연속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왜 불연속이야? 그럼 이 중에서 대답해야 돼. 알겠죠? 뭐 극한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수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이유들로 불연속은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건데 그러면 밑으로 쓰세요 여러분들은.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극한값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 두 값이 같아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와 극한값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지 연속이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요거를 또 세분화시키면 결국 이런 의미죠. 임팩스가 a 플러스로 할 때 fx와 함수값과 임팩스가 a 마이너스로 할 때 fx 요 두 가지 의미가 이거 한 번에 쓴 거니까 알겠죠? 결국 이 세 가지 데이터가 다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지 연속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약간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신대요. A를 대입한 높이랑 A 플러스를 대입한 높이랑 A 마이너스 대입한 높이가 거의 같은 거지. 차이가 무한수만 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A라는 지점에서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 간격이 무한소니까. 알겠죠? 해서 얘가 연속되는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요만큼이 일단은 1단원에 들어있는 개념의 70%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이 무한소라는 그 작은 값의 존재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알겠죠? 그걸 이해했다면 표현을 이해하는 거죠. 극한값 존재라는 건 이런 식의 표기를 쓰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다? XA를 대입하는 얘기가 아니라 A 플러스나 A 마이너스를 대입한 결과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때 얘가 하나만 쓰면은 두 가지 값이 둘 다 들어있는 거니까 양쪽을 다 구해서 두 값이 거의 똑같아? 극한값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값이 완전 달라? 그럼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의 상위 개념인 연속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함수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라 이어져 있는 함수가 연속인 건데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요런 세 가지 이유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는 요 두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 우리가 배운 거의 대부분의 함수는 어차피 연속입니다. 따질 게 없죠, 사실은. 알겠죠? 얘네들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함수에서 연속을 확인하려면요? 세 개를 대입해요. 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일 거니까. 근데 극한값이 이 두 가지를 대입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그래프에서 볼 줄 알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요걸 볼 줄 아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쌤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봐봐. 예를 들면, 1번입니다. 읽으면서 가시죠. 1번입니다. 다음 함수가 x는 3에서 불연속인 이유를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개념 문제죠. 기억. f3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게 몇 번이야? 1번이죠. 그죠? 1번. 그죠? 1번에 극한값은 있죠? 리미트 x가 3으로 할 때 fx 얼마야? 1번에서 4라고 알 수 있죠? 우극한은 얼마야? 여러분 봐봐.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할 때 fx 이게 올바른 표현인데 선생님이 워낙 자주 써야 되니까 얘를 좀 이렇게 쓸게요. f 3 플러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겠죠? 3 플러스를 대입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 1번에 3 플러스가 얼마야? 정확히 읽으면 4 플러스. 그죠? 1번에 3 마이너스는요? 4 마이너스.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4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극한값 존재하는 게 맞죠. 함수값은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2번 체크되고 있습니까? 2번의 함수값 얼마죠? 4. F3은 4입니다. F3 플러스 얼마야? F3 플러스 4 플러스죠. 결과를 쓸 때 4 맞습니까? F3 마이너스 얼마야? 3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 플러스 정확히 볼 줄 알아야겠죠? 결과는 3. 두 값이 다르죠. 그죠?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건 2번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거 3번이겠죠. 그쵸? 함수값 얼마야? 4. 그쵸? 극한값은요? 3.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체크할 수 있는 게 1단계.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 잠깐 볼까요? 5번. 2번에 네, 2번에. 디귿은 안 돼요? 2번에 잠깐만요. 2번에 디귿 안 되죠. 디귿 안 됩니다. 왜냐면 2번에 좋은 질문이야. 2번에 그 2번 함수에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이 값이 존재해 안 해. 이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랑 누구가 같다 다르다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거야. 왜? 이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느냐. 이해됐어요? 2번은 2번에 디귿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해되겠어요? 2번은 니은만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을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50을 적용하면 안 된다. 알겠죠?
자, 5번 보시면은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y는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x가 0으로 할 때 fx의 극한값을 파악해봐라 이 말이죠. 자, 1번부터 다 따져볼게요. 1번 x가 0으로 할 때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죠? 그쵸? 자, 확인해볼게요. f0 플러스가 얼마일까? 표현할 수 있어. 0 플러스가 얼마야? 1번에서 저 위에가 뭐겠어? 그렇죠, 무한대. 이거 맞는 표현이야. 알겠습니까? F0 마이너스는요? 자, 지금 개념을 단단하게 잡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는 거죠.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숫자는 아니지만 표현상은 맞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한대도 존재하지 않는 거 알겠죠? 무한대 숫자가 아니니까 숫자로 답이 나와야 존재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2번. 2번은요. 0에서 요거 내가 숫자로 쓸게요.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치고요. 여기 뭐 2, 4 칩시다. 2, 4라 보면 x가 0에서 큰 거 없죠? 그죠? 0 마이너스 대입하면 얼마야? 밑에가 2고 위에가 4가 치면 2 마이너스, 그죠? 확인되고 있습니까? 0 플러스를 대입하면요? 5번에 2번 4 마이너스를 그리면 되겠죠. 답을 쓸 땐 4라 쓰면 됩니다. 답을 쓸 때 2라 쓰면 되고 알겠죠? 다른 게 없다면 3번은요. 극한값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0 플러스를 대입하든 0 마이너스를 대입하든 결과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죠. 이런 게 이제 보이냐라는 얘기야. 그 보이는 것 자체가 개념이야. 알겠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요. 극한값 존재하죠? 그죠? 이거 확인되겠죠? 얘도 뭐 이해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 숫자를 넣어버리면 여기 2라고 칠까요? 얘는 리미트 x 0으로 할 때 fx가 얼마야? 2죠. 2. 그죠? 0불도 2 플러스 0 마이너스도 2 플러스 둘 다 2라고 할 수 있죠. 답은 2로 존재합니다. 그죠? 함수값은 얼마야? 0이죠. 그죠? 얘는 불연속인데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 뭐 답은 4번이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1차적으로 이제 대입해서 확인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뭐야? 5번 볼까요? 5번 0에서 한번 볼까요? 5번 0에서 함수값 얼마야? 0입니다. 그죠? 함수값 0인 건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그래프 봐봐. 0 근처 한번 그려줄게. 5번 그래프 보시면 이것도 잘 못 보는 식이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F0 플러스가 얼마일까? 5번 그래프. 0 플러스 봐봐, 잘 봐봐. 0이요. 정확한 0이죠. 이랬어요? 왜? 0 플러스 이거 여기 하죠. 그죠? 여기 좌표가 0이잖아. 그죠? 0뿔 아닙니다. 0마도 아니고 알겠죠? 0입니다. 0. 정확한 0이죠. F0 마이너스는 그렇죠. 정확한 마이너스이죠. 이 함수 옆으로 가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우극한값. 3번은 3번? 3번은 0뿔과 0 마이너스가 둘 다 무한대로 가잖아. 같으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같다라는 표현 쓰기 좀 애매한 게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를 답에 쓰면 뭐 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 무한대를 쓰면 안 돼. 무한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그 우극한 자극한이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건 맞지만 극한값 존재한다 표현하면 안 돼요. 극한값이라는 건 숫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라는 게 숫자로 인정받지 않으니까. 이 두 개가 만나지 않아서 만나지 않는 건 다른 개념이죠. 이게 둘 다 만나지 않지만 둘 다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무슨 말이냐면 뭐 x가 0으로 할 때 만약에 fx가 선생님 3번은 답을 무한대라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지만 이건 극한값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요. 왜? 얘가 숫자가 아니거든. 그럼 저건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는 표현이긴 하죠. 얘가 무한대다. 근데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닌 거죠. 이해되겠어요? 무한대가 없는 수예요? 없는 수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하지 말라고! 네, 없는 수는 아니고 존재하는데 하나의 숫자라는 개념이 아닌 거야. 그냥 얘를 이런 거지. 자, 그럼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들어봐봐. 단우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뭘 것 같아? 무한대. 그렇죠. 왜 이 무한대가 아니야? 그냥 느낌 무한대. 그쵸? 느낌으로 하는 게 맞아. 그쵸? 그러니까 욜라 큰 거랑 욜라 큰 걸 더하면 쌤 욜라 크잖아요 라는 개념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니까
결과가 무한 들어가는 게 맞지만 알겠죠? 이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숫자는 아닌 거니까. 알겠죠? 저런 식의 여러분 그 지금 단어처럼 그런 세밀한 개념들을 탁 두들겨서 질문하는 게 좋아요. 여기는 알겠죠? 풀이가 아니라 저런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 이쪽은 개념 파트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무한대라서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개념적인 이야기만 해본 거고요. 이제 어떻게 가냐면 6번처럼 많이 나옵니다. 실전 문제는 알겠죠? 6번만 보고 장난칠게요. 6번입니다. 자, 보시죠. 그래프가 나와 있고 지금 보니까 그림은 잘 보시는 것 같으니까 쌤이 바로 그냥 풀어볼게요. 자, 6번입니다. 자, fx의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고 fx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죠? gx는 x-2의 제곱이래요. 근데 이 gx가 여러분 그림 그리기 부담돼요? 뭐 가벼워요? 이 정도 가벼우면 그리고 푸세요. 그냥 알겠죠? 그림이 나와 있는 게 확실히 풀기 편해요. 근데 그림이 꼭 필요합니까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극한의 개념이 잘 잡히면 그림을 거의 안 그리고 다 잡아낼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기 편한 것들은 그리세요. 그냥 알겠죠? 얘 그런 거 할게요. y는 gx는요 2에서 이렇게 접하는 이나운서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는 뭐 그리는 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그려놓고 풉시다. 알겠죠? 자, 이제 가볼게요. 자, 문제 갑시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fx를 구하라 해놨어. 쌤이 앞으로 이제 이런 걸 많이 풀 거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봐봐요. gf 0 플러스. 여러분 내가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건 근데 잘못된 표현이긴 해요. 표현 자체는 알겠죠? 근데 계속 리미트 쓰기 귀찮으니까 알겠죠? 쌤이 이렇게 쓸게요. 이 합성함수에다 0풀 대입하는 거 맞지? 하나씩 대입하면 돼. 봐봐. f 0풀부터 구하세요. 얼마야? f 0풀 얼마야? 0풀 보이십니까? 0풀인 거 보여? 하윤아 보여? 0풀 맞죠? 0거 좀 위에 있잖아. 그치? 자, f 0풀이 0풀이니까 g 0풀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정준이 6번. 그 다음에 g 0풀은 여기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 0풀이 봐봐. 0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여기 높이가 얼마겠어? 0이면 4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0풀 넣으면 정확히 얼마야? 4 마이너스죠. 얘는 4 마이너스인데 이건 결과로 처리해야 되니까 답을 얼마다? 4다 되는 거죠. 여기 결과 처리할 때 무한소는 무시해도 되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 G, F 1풀. 얘도 가봅시다. F 1풀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G 마이너스 1 플러스를 구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자, G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 마이너스 여기 있겠죠? 높이가 얼마 됐어? 마이너스는 9가 되겠네.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면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답을 쓸 때는 9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 답은 4랑 9가 되는 거니까 둘을 더하면 13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제가 되겠습니까? 자, 쌤이 비슷한 패턴의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엔 합성을 거꾸로. F, G, 3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 한번 해볼게요. 자, F, G, 3 마이너스야. 자, 3 마이너스부터 볼게요. 3 마이너스 집어넣어버리면 3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높이 얼마야? 1이니까. 그죠? 3 마이너스 넣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이해했습니까? 그죠? F1 마이너스 얼마야? 그죠? F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죠? 결과로 처리할 때는 1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한 번 더 가볼게요. F, G, 3 플러스. 자, G 3 플러스 얼마야? 여기 있죠? 3 플러스 얼마야? 1 플러스. 그죠? F 1 플러스. 1 플러스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확인되고 있습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이랬어요? 이 상황을 보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 gx는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네. 여기에 3 플러스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 1 나고요. 3 마이너스 대입한 결과가 1 나왔으니까 그것이 다르네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확실히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파악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2차 함수 정도는요 우리가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잘 봐봐. 이거 잠깐 지울게요. 내가 여기에 여기 있는 f, g, 3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야. 그죠? 그럼 생각해봐. 3 마이너스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어쨌든 3을 대입한 거와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3 넣으면 1 되잖아. 그쵸? 얘가 분명 f 1 근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겠어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야 3번 좀 작은 값을 대입해서 2를 뺐으니까 1보다 좀 작은 값일 거 아니야. 그걸 제곱하면 1보다 작은 값이겠어? 큰 값이겠어? 작은 값이겠죠. 1 마이너스면 되고.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f g 3 플러스를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f g 3 플러스는 여기다가 3 플러스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3보다 조금 큰 값을 대입한 거에서 2를 뺀 거니까 1보다 조금 큰 값일 거 아니야. 이걸 제곱을 하면 1보다 조금 큰 값 아닐까요? 1 플러스 되겠죠. 3차함수도 똑같아요. 뭐 비슷하겠죠. 3차도. 네. 이렇게 가늠이 되는 것들은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특히나 미적분은 어떻게 풀 수 있냐가 실력인 거야. 왜냐면 이거를 다 따져가지고 그래프를 다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느냐 아니면 따보고 선생님 잠깐만요 톡톡톡 이렇게 풀 수 있느냐 이걸 계속 배우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풀 수 있는 문제도요 어디까지 내가 생각해서 풀 수 있지를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깊이가 높아지는 거야. 깊어지는 거죠. 왜? 어디까지 보이냐가 나중에 심화된 문제나 킬러 문제나 가버리면 안 보이는 거 못 푸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런 것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개념을 쌓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풀이는 당연히 그래프야. 모든 문제를 그래프로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림으로 잘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두들겨봐. 이거 보여? 그래프로. 맞는지 확인해. 이런 작업들이 슬슬 필요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개념이 좀 중요하고 강한 과목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떻게 푸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뭐 비교를 좀 해드리면 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기보다는 그 유형 그 문제 자체를 뚫어낼 수 있는 길이 거의 외길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문제는. 알겠죠?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고 어디까지 생각이 가능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2차 함수 정도는 잘 두들기면 바로 보입니다. 쌤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럼 그리세요. 알겠죠? 그리는 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는 게 먼저야. 항상 기초적인 풀이가 먼저고요. 그게 되는 상태에서 또 다른 풀을 또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런 공부들을 좀 많이 해나갈 것이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네. 헷갈리는 질문. 자 여러분 7번 한번 풀어보세요. 7번. 얘는 기억이 좀 나려나? 7번 한번 해보세요. 7번. 지금 풀어봐. 네. 이거 안 요새 풀려. 기억을 물어보는 거잖아. T가 뭔지 알아내는 거야. 아 그래요? 안 보여요? 혹시나 또 이런 화보는 했었으니까 아, 풀 수 있나 싶어서. 아 이거 기억나. 여러분이 무슨 문제집을 풀든 이 문제를 다 만났을 텐데 못 풀어도 됩니다. 네, 못 풀어도 됩니다. 아, 2 플러스 무한대. 무한분의 그러면 2 플러스는 똑같은 거네. 아 아닌데? 아닌데?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는 2 곱하기 리미트 통분해, 통분. t가 무한대로 갈 때 통분. 무한대를 어떻게 넣어요? t 플러스 2분의 그렇죠. 무한대로 넣는 걸 못하면은 그래프 그래야죠. 그게 통분해야죠. 통분. 마이너스 리미트 유리함수. 옆에 그려진 함수 아니야? 아니.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래프를 보는 건 잘 하니까 알겠죠? 자 지금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결국 우리한테 이제 요 두 개의 극한을 처리해라 라는 게 질문인 거죠. 그쵸? 하나씩 뜯어보면 여기 안에 있는 요 놈들 하나의 함수 아닙니까? 그죠? 얘를 여러분들 눈에서 약간 GT라고 표현이 되면 인식을 하면 알겠죠? 결국 질문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할 때 f GT를 구해라 뭐 요런 느낌 아닙니까? 맞아요? 그쵸? 그럼 항상 이제 기본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를 그릴 수 있어야지.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 특히나 이 함수 역한 미적분 파트에서는요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제 요구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y는 요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돼요. ax 플러스 b분의 bx 플러스 c가 있다 가정하면 뭐야 cx죠. cx 플러스 b. 요거 그림 그리는 거 혹시 기억나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는 그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를 설명할 때마다 체크 포인트를 다 정해드리는데 얘는 점근선과 한 점을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기준 이렇게 한번 내봐봐. 첫 번째, x쪽 점근선이 분모가 0 되는 값. 왜 분모가 0 되는 건 대입할 수 없으니까. 분모 0 되는 값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여기 x쪽 점근선 알겠죠? y쪽 점근선이 요 개수 b라고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y는 a분의 c. 고1 때 배운 적이 있었을 것이고. 알겠죠? 두 번째로 한 점은 말 그대로 한 점을 아무거나 잡아서 이걸 가지고 어느 쪽인지 판단하는 거야. 보통 쌤이 추천하는 점은 y 절편입니다. x에 0을 넣는 소리죠. 보기 좀 편합니다.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t를 이번에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려야 정확히 보이겠죠. 그럼 얘를 gt라 가정하면 내가 gt를 그려볼게요. y는 gt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로 생긴 유리함수인 거죠. 그렇죠? 뭐 x 대신에 t가 있는 거니까. 자, 1단계 점근선이 얼마일까? t는 마이너스 2. 요게 x 대신이죠. y는 1. 됐습니까? 한 점을 잡으세요. 한 점을 t에 0을 대입하죠. 0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네요. 그죠? 그림 그려볼게요. t축과 y축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점근선이 t는 마이너스 여기 있겠죠. 여기 되겠죠? y는 1 여기 있겠죠? 됐습니까? 얘를 기준으로 0, 마이너스 2분의 1이 점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렇게 생겼지. 됐습니까? 요 노란색 그래프가 y는 gt 그래프인 거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y는 gt입니다. 하면 이해되겠어요? 봐봐. 점근선 분모 0 되는 값. 개수비 y축 점근선. 그거 놓고 한 점 아무거나 대입해서 그 점 찍어서 이쪽을 지나면은 이렇게 된다 소리죠. 이쪽이냐 이쪽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t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t가 무한대라는 거 오른쪽 끝을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무한대로 쫙 가버리면 요 그래프가 1에 가까워는 지지만 만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저 무한대로 가면 높이가 얼마겠어? 1? 마이너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아, 얘가 1 마이너스. 그 말은 f1 마이너스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f1 마이너스가 얼마야? 2 마이너스. 얘는 2라 쓰면 되겠네요. 결과니까. 그렇죠? 2배 하면 얘는 4겠다. 정민아 이해됐어? 밑에 거 너네가 해봐. 그 오른쪽에 있는 거 해봐요. 응? 여기 1 어떻게 나왔냐고? 봐봐. 요 점근선이 y1이지. 요 그래프가 저 t가 무한대로 가면 오른쪽 끝에 오는 거잖아. 저 오른쪽 끝에 가면은 1 바로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요라 조금 밑에. 그 높이는 1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요거를 극한을 처리하면 1 마이너스. 결국 f1 마이너스 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오른쪽에 있는 거 해봐. 오른쪽에 있는 극한을 처리하려면 y는 t-2분의 4t 플러스 1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 체크해보세요. 병준이 했어? 네. 병준이는 끝나고 나면 우리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왜요? 내 마음이지. 그런 게 있어.
확인됐어요? 뭐 나왔어요 이거? 이거 F 몇이야? F? 4 플러스 맞습니까? 네. 맞나요? 확인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아직 안 풀었어요. 네? 4 풀었어요. 모르죠 나도. 자, 얘 그려보면 t는 2가 점근선, y는 4가 점근선, t는 2 그어놓으시고 t축과 y축입니다. y는 4. 맞네. 그죠? 그림이 0,-2분의 여기 있겠죠? 점이. 아, 여길 지나다는 그래프 이렇게 생각 소리겠네. 그쵸? 네. t가 무한대로 가면 4보다 위에 있겠네. 4 플러스네요. 그쵸? 이게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요 그래프를 그리면 돼. 저 그거 그래프 다 그렸어요. 똑같이 그렸어요. 아, 이거 똑같이 그렸어? 네. 그럼 봐봐. t가 무한대로 간다는 게 t축 이거잖아. 그게 뒤축이요. 그치, 이게 t축이고 이게 y축이야. 우리 이거 그린 거잖아. 여기 x 없잖아. 뒤축이 그거라고요? 어. 왜요? x 대신에 t가 들어있잖아. 그냥 t로 그린 거지. 그러면 t가 무한대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의 높이를 보라는 거거든. 얘가 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니? 4 플러스. 그렇죠. 4 플러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4 플러스. F4 플러스는 볼 줄 알죠? 보고 아니, 그냥 됩니다. 되겠습니까? 제 T가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야. 쭉 가면 그래프가 높이가 이렇게 4를 따라갈 거 아니야. 네. 그지? 네. 4가 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조금 무한대로. T축이요? T축이 4보다 좀 적게 있죠. 무슨 소리야? t가 무한대로 할 때 이 점의 높이가 이 점의 y좌표가 y는 4보다 좀 위에 있잖아. 그래프가. 아 T일 때 Y 값이요? 그래서 t가 무한대일 때 y 값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4 플러스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봐봐. 저렇게 안에 그래프가 복잡한 것들은 알겠죠? 그림은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석이고 가장 중요한 풀이에요. 알겠죠? 쌤 식이 이상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돼.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봐봐. 8번에 왼쪽처럼 8번은 그냥 아예 둘 다 풀어볼게. 8번의 왼쪽처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fx 플러스 1을 구하는 건 맞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fx 플러스 1은 f 몇을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 1. 아니 잠깐만요. 1? 1 마이너스 구하라는 얘기. 요거 이해됐습니까? 네. 왜냐면 이게 이제 그냥 개념인 건데 이 정도 1차 시간에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0 마이너스 넣으면 그죠? 오케이? 0 마이너스 원래 무한수가 있고 여기 더하기를 한 거잖아. 그죠? 1은 여기랑 더해야지. 그럼 결국 1 마이너스 무한수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걸 뭐 쓰라는 건 아닌데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이렇게. 이거 0 플러스 0 마이너스 대입하면 되잖아. 이런 느낌인 거지. 얘는 대입하면 F1 마이너스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1차식 정도는 바로 대입하면 확인됩니다. 알겠죠? 근데 물론 쌤 저는 좀 헷갈리는데요. 아 그러면 그려. 알겠죠? 그리는 걸 대충 그리면 돼 봐봐. 얘를 그리면 뭘 그리는 거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개념만 파악돼도 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잘 봐봐. 얘가 0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일단 0을 넣어. 그러면 f1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진짜 1은 아닐 거 아니야. 1 플러스나 마이너스 딸려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요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는 직선이니까 이게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증가하는 그림 아닙니까? 이 증가냐 감소냐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증가하는 그림이면 0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봐봐. 그 점에서 왼쪽 봐버리면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만 해서 충분한 거죠. 오케이? 단계로 얘기하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할 때 얘가 얼마나 가겠냐라는 0을 대입하면 1 근처긴 할 텐데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래프가 증가하는 그림이네. 그러면 내가 대입한 0보다 왼쪽을 넣으면 아래에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겠네. 이런 관계를 띄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걸 쌤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해드리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할 때 f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얘의 값을 구하라 나온 거야. 알겠죠? 그럼 봐봐요. 요거 fx는 뭐 그림이 나와 있겠죠? 얘를 구하려 봤을 때 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이거? 마이너스 2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f 마이너스 2 근처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려면 여기 안에 있는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어야지. 여기 그림을 떠올리면 아래로 오르기인데 꼭지점이 얼마야? x가 2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1 근처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하는 중이냐 증가하는 중이냐? 감소하는 중이니까 오른쪽을 대입하면 점이 낮아졌겠죠. 마이너스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뭐 두 단계로 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일단은 대입을 하면 그 근처 값은 정확히 나올 것이고 그 오른쪽에 붙어있는 무한소가 뿌리냐 마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거란 말이지. 어차피 그걸 따지는 게 핵심일 거니까. 그거는 그래프의 개형만 해서 충분하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 감소냐 증가에 따라서 오른쪽이냐 왼쪽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이 안 되면 그래프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따져보는 게 여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볼게요. 11번. 11번 보시죠. 자, 우리가 아까 개념 정리 다 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려면 몇 개의 점을 대입해 봐야 돼? 3개. 2개지. 2개죠. 자극한, 우극한 보면 되죠. 함수가 볼 필요 없으니까. 그죠? 연속성을 확인하려면요? 3개죠. 함수값, 자극한, 우극한.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1번처럼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그림은 보니까 여러분들 잘 읽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바로 풀이로 갈게요. 기억.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x가 1에서 극한값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죠. 얘는 몇 개 대입하라는 얘기야? 2개. f1뿔 곱하기 g1뿔과 여기 우극한이죠. f1 마이너스 곱하기 g1 마이너스를 비교해서 같은지 확인해라. 이런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가볼게요. F1뿔이 얼마죠? 정확히 읽어주세요. F1뿔은 0 플러스 맞습니까? 그죠? 0 플러스 곱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기가 이미 무한수잖아. 그쵸? 여러분, 무한수랑 이 극한의 개념이야. 실수를 곱하면 이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한수입니다. 이게 극한의 계산 나중에 식에서 배우겠지만 극한의 산수법은 상대적인 크기 비교야. 얘가 율라 작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큰 실수를 곱해도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청 작은 값입니다. 알겠죠? 무한대랑 실수를 곱하면요? 무한대죠. 얘는 극한이 개입된 수기 때문에 이걸 어찌할 수 없어.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무한수가 나와버리면 여기가 무한대가 아닌 이상 여기 무조건 0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른쪽은 대입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F1-는요? 네? F1-는 얼마야? 0뿔이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어떤 숫자거든 0이겠죠. 두 값이 같으므로 극한값 존재합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니은은 뭐 그냥 보면 되죠. 니은은 fx는 1에서 연속이냐 부연속이냐? fx는 1에서 x가 1에서 연속이야 부연속이야? 부연속이죠. 여기 함수 하나짜리는 보면 알잖아. 그치? 얘 부연속인 이유가 뭐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유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뭐 니은 같은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 디귿. 이번엔 x가 1에서 불연속인지 확인해라라는 거 맞죠? 이거 몇 개 대입해야 돼? 3개. 그죠? 연속성 확인은 3개. 그럼 바로 이제 기억을 풀 일이 디귿을 풀려면 이렇게 3개를 적어놔. f1뿔 g1뿔 f1 마이너스 g1 마이너스 그 지점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는 구했죠. 위에서 0이었습니다. 그렇죠? f1이 얼마야? f1 3 곱하기 g1은 얼마죠? 2. 얘는 6이네요. 그죠? 다릅니다. 그죠? 불연속 맞네요. 이해됐습니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그거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확인. 이렇게 확인해봐야지. 알겠죠? 뭐 얘는 불연속이네요. 자, 여러분, y는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x는 0에서 불연속이었는데 불연속인 이유가 뭐죠? 상황을 보니까 얘가 불연속이라는 경우도 나왔잖아.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저런 식에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런 거 따지는 게 여기에서의 그 이야기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문제가 다 이런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쭈루루 풀어보면 되고요. 선생님이 19번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19번입니다.
19번 보시죠. 19번입니다. 자, 19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9번 문제 보시면, 자,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닫힌 구간 요거 기억나요? 닫힌 구간 얘기 좀 할까요? 노티브 하나 써볼까? 구간, 폐구간, A, B, 배구간, 이거 무슨 뜻이야?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폐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개 구간이라고 부르죠. X 범위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해서 1대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같은 말인 거죠. X는 표현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온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건 뭔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범위가 뭐겠어? 모든 실수. 모든 실수 범위를 우리가 구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 요거 개구간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니까 알겠죠? 이 개구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는 뜻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역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표현은 익혀놔라. 자, 요 문제 보시면 그럼 여기 있는 문제는 이런 의미인 거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fx가 다음과 같다고 나왔습니다. 그림 잘 그려볼게요. 방울 뚫어서 이렇게 슉. 여기는 2분의 1. 색칠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슉. 마이너스. 여기 y는 뺐습니다. 마이너스부터 1까지 나와있는 함수입니다. 자, 근데 같은 범위에서 gx가 사실 요것 때문에 선생님이 수록을 해놓은 건데요. fx 더하기 절대값 fx래요. 요걸 보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항상 뭐 강조하지만 끊어읽기. 할 거부터 해야죠. 절대값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 분리해야죠. fx가 양수일 때와 fx가 음수일 때로 분리해야죠. 여기 있으니까. 그죠? fx 양수일 때 어떻게 돼? 2fx. 그죠? fx 음수일 때는요? 0.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함수를 만나면 뭐 여기에 뭐 2배, 3배 있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만나면 이것부터 해야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이걸 보면 쌤 fx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그릴 수 있겠네요. 로 넘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fx 있으면 이 정도 그릴 수 있지. 그려볼게요. 요게 다 기본기야. 봐봐.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지금 나 문제 아직 D를 읽지 않았습니다. 이런 함수를 만나면 이건 당연한 거라고. 이걸 봤을 때 저걸 보고 그리는 것 또한 당연한 거라고 알겠죠? 그려보겠습니다. fx가 양수일 때는 2배 하래. fx 양수인 게 요거 아니야? 요 점 아니야? 2배 하라고. 그럼 어떻게 돼? 저 점은 1로 가겠죠? 그죠? 빵꾸인 0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1,2분의 1이 2배 하면 1로 가겠죠? 1,1로 가겠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눈을 붙였으니까 요 0도 그대로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fx가 음수인 범위는 다 뭐가 되라고? 0이 되래요. 여기가 fx 음수인 범위 아니야? 얘 싹 다 0이. 요 음수인 범위는 싹 다 0이 된다고 이렇게. 요 그래프가 y는 gx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요거는 바로 그려줘야지. 알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그림이 나와 있는 게 다루기 편하겠죠.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왜 봐봐. y는 fx가 그려져 있고 y는 gx가 그려져 있는 문제. 좀 전에 문제 풀 때 질문이 y는 fx 곱하기 gx에 대한 x가 0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해봐라.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얘를 그려서 풀었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0 대입하고 0풀 0마 대입해서 풀었어요? 대입해서 풀었죠. 왜? 얘는 그리기 빡세니까. 그리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릴 수 있어? 그리고 푸는 게 제일 안전하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보면 되잖아 그냥. 그쵸?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함수가 나와 있을 때 둘을 곱한 함수는 나도 못 그립니다. 뭐 그리려면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으나 훨씬 오래 걸리겠죠. 알겠죠? 근데 이런 그래프는 못 그리는
그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이 정도는 절대값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절대값 처리했더니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고. 정리하겠어? 응. 요게 나와 있으면 gx에 대한 얘기를 따질 때 편한 거지. 그냥 보면 나오잖아. 0에서 부연속이고. 그죠? 나머지 연속이 돼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hx를 봤는데 자, hx는 그림이 이렇습니다. hx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fx가 이거면 얘는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그려요? 저거 얘기했는데. 똑같이 그리면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아, 쟤랑 또 생각도? fx랑 똑같이. 아, 얘는 f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그 대칭하면 되죠. 대칭한 두 그래프를 더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추진은 아니죠.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고. 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고. 야, 본인이 할 수 있고 없고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얘는 그리기 빡세죠. 알겠죠? 뭐 그리려면 어금니 깨면 그릴 수 있는데 오바지. 알겠죠? 그런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얘는 보자마자 탁탁탁 와야 되고. 알겠죠? 얘는 네, 뭐 나도 그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오바지. 알겠죠? 이건 냅둬 그냥. 알겠죠? 왜? 얘를 안 그리고 풀면 되잖아. 그림이 꼭 나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닌 거니까. 알겠죠? 그런 판단들이 필요하겠지. 본인이 준영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 알겠습니까? 풀이방에 잡을 거 아니야. 얘는 그리기 좀 빡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대응해 볼게요. 자, 문제 봅시다. 기억. x가 0에서 gx는 극한값이 0이냐? 요거는 뭐 보면 알죠? 0 맞네. 내가 그려놨잖아. gx는. 그렇죠? 0풀은 0풀이고 0만은 0이니까 둘 다 뭐 거의 0이죠. 기억은 참. 됐어요? 니은입니다. y는 절대값 hx.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냐 그랬어. 0에서 연속이냐 그랬어. 아, 요건 모르죠. 따져봐야지. 확인해 봅시다. 알겠죠? 내가 이 hx는 나는 그리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얘만 확인하면 되죠. 그냥. 알겠죠? 여기 몇 개 대입해야 돼? 3개. 왜? 연속 확인이니까. 그죠? 대입할게요. 절대값 h 깜과 빨리 써야지. 절대값 h 0 플러스와 절대값 h 0 마이너스를 구해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대입하겠습니다. H0은요 F0 더하기 F0이니까 2F0 여기 절대값 이거 맞죠? 그죠? H0 플러스는요 절대값 안에 0 플러스 0 플러스 집어넣어버리면 F0 플러스 더하기 F0이 뭐야? 0 플러스가 마이너스 X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네? 아니. 자, 봐봐.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곳에 난 x에 0 플러스를 대입할 거야. 그렇죠? 0 플러스 여기 옆에 뭐가 있는 거라고? 무한소가 있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집어넣어 버리면 계산해. 마이너스 가로하고 0 플러스 무한소 아니에요? 그죠? 이거 분배가 되셔야 돼요. 마이너스 0은 0 아니야 그냥? 이거 진짜 0이잖아. 0 마이너스 무한소 아닙니까? 우리 이거 뭐라 쓰죠? 0 마이너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 봐봐 다시 쉽게 말하면 0 플러스가 0.00001쯤 되는 거잖아. 그쵸? 그거를 여기다 어디 갔어? 여기다 딱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0.0000001쯤 되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0 마이너스로 표현하잖아. 이해됐습니까? 0 플러스를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0 마이너스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운 친구들 알겠죠? 빨리 개념적 이해가 되어야 되고 쌤 저는 헷갈립니다. 그래프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알겠죠? 자 그래프로 가볼까? 요거 여기만 따지면 되는 거 맞지?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직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직선일 거 아니야? 그죠? x에 0을 집어넣어버리면 당연히 높이는 0일 거 아니야? 그죠? 0 플러스를 넣어버리면 0 플러스는 0보다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0 마이너스죠. 쌤의 두 가지 설명 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첫 시간이잖아, 그렇지? 네. 쌤 여기다 0 부르면 0 마이너스죠? 라고 빨리 와야 돼. 쌤 저 아직 헷갈리는데요? 그려 그러면 알겠죠? 그냥 여기다 그냥 0을 넣으면 0 얼마니까 0 근처일 거 아니야. 0 근처인데 얘가 직선이 떨어진 직선이니까 오른쪽으로 보면 아래에 있겠지. 0 마이너스겠네. 이건 그래프를 푼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연습 한번 할게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할 때 f 마이너스 x입니다. 요거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F 몇을 구하라는 거야 나한테? 1 마이너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아, 나 기다리고 있어. 천천히 얘기해.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를 플러스. 아, 맞네. 이런 연구 넣지 마. 이래서 왜냐면 이런 생각이 해봐.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1 마이너스 무한소가 있는데 x에 대입한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잖아. 이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가 두 개야. 마이너스를 플러스 무한소가 되겠죠. 그거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넣잖아. 이랬습니까? 오케이? 요건 자꾸 두들겨 보시고 알겠죠? 만약에 뭐 시험 테스트 상황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일단 1을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F 마이너스를 근처일 거 아니야. 여기가 문제인 거잖아. 이랬어요? 이거 직선이잖아. 감소하는 직선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왼쪽을 보면 더 위에 있겠죠? 플러스 1. 두 가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중에 한쪽만 이해되면 나머지를 꼭 두들겨서 찾아와. 내가 뚫어줄 테니까. 알겠죠? 둘 다 이해해야 돼. 본인이 딱 보고 이제 샥샥샥. 잘 안 보여? 그려. 잘 보여? 그럼 풀어.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 하면 되고요. 그죠? 오케이? 자 이제 H0 마이너스 해볼게요. 0 마이너스를 여기 대입하는 거니까. 그지? 여기 뭐가 되겠어? F0 마이너스. 더하기. 0 마이너스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0 플러스. F0 플러스. 이해됐습니까? 이 세 개의 값이 다 똑같으면 연속. 한 개로 틀리면 불연속이 되겠죠. 구해볼게요. 자, 요게 구하기 쉽겠죠. F0이 얼마야? F0 여기 있지. F0이 2분의 1이잖아. 함수값. 그죠? 2분의 1 2배. 1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F0 플러스가 얼마죠? 0 플러스. 그죠? F0 마이너스가 얼마죠? 마이너스. 플러스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덧셈 뺄셈 같은 거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소는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0 더하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네. 절대값치 하면요 1이네. 오 똑같네. 그죠? 얘는 뭐 위에 거 똑같지. 순서 바뀐 거잖아. 오 얘 연속이네. 그러네요. 연속이네요. 오케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볼 수는 없지만 x가 0에서 연속인 건 따져본 거네요. 알겠습니까? 얘는 참이네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요 디귿입니다. 여러분 디귿은 따로 풀면 오래 걸려요. gx 곱하기 절대값 hx가 있습니다.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냐 물었어. 그죠? 니은에서 한 개 있기 때문에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몇 개 대입하면 돼? 3개. g0 절대값 h0 니은이 있으니까 g0불 절대값 h0불 g0 마이너스 절대값 h0 마이너스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대입해 보시면요 h0의 절대값 9잖아. 이게 다 1이잖아. 얘는 다 1이잖아. 1 얘도 1 얘도 1 그죠? 맞습니까? g0은 얼마예요? gx 여기 있잖아. g0은 1 곱하면 1이네. 함수값 1. G0 플러스 얼마야? 0 플러스. 얘는 0이겠네요. 0 플러스 곱하기 1이니까 0일 거 아니야. 다르네. 불연속이네요. 이것은 틀렸다.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함수가 합성이 돼 있든 곱해 있든 뭐 절대값이 되든 상관없죠. 알겠죠? 결국에는 이제 연속으로 하기 아니라 3개 대입하는 얘기야. 하나 따박따박 대입해서 결과를 꼼꼼하게 뽑아내시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여기 파트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게 대입해서 함수를 볼 줄 알면 된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 그래프까지만 가볍게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 여름방학 때까지는 시간이 짧으니까 수요일날 룩쌤이 따로 수업을 따로 하진 않고요. 선생님이 그냥 쭉 개념 진도를 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적분을 여기 남은 시간 2학기 개학하기 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그냥 여기 19번까지 알겠죠? 그래프 얘기만 싹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가볍게 극한값 구하는 거랑 연속 확인하는 거 체크하고 바로 이제 그래프 시계에 의한 극한 넘어갈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아시고 숙제는 19번까지 다 풀어오세요. 다 풀고 채점해서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풀어오시면 숙제는 금방 하실 거야. 다음 시간에 시계에 의한 극한으로 하시죠. 그 방학 때 무조건 맞아요? 네, 다음 때 무조건 하세요. 다 나왔어요. 네, 끝까지 신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네, 그럼. 아는 기다려.